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매수 적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매일매일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부자가 되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를 모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자산을, 큰 씨드를 집어넣고 오랫동안 보유하면 된다. 반감기가 무려 5번이나 지나잖아요. 100억이 꿈은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후 대비를 특별히 더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1비트 모으기 운동, 이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사실 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비트코인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오늘 고래동 공부에서 1100만 작가님이 나와서 강연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1100만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BTC라고 많이 쓰는데, 비트코인은 피카소의 그림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1년에 얘네들은 뭐 당기 순이익이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10조다. 그러면 뭐 PER 한 뭐 20배를 받는다고 치고, 그래서 뭐 한 200조 뭐 이런 식의 가격 범위가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아무리 못해도 뭐 한 100조는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져도 한 400조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내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내재 가치가 있는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오르거나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좋게 보면 안정적인 거고, 단점은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잖아요. 비트코인으로 뭐 우리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죠? 여기 뭐 현금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은 당기 순이익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낸다. 계속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게 장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래서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1100만 작가님께서 되게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피카소의 그림이 있다고 칠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고흐를 좋아하니까 고흐로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고흐의 그림이 있다. 요런 그림들 뭐 다 너무 좋죠. 뭐 예를 들어 이 그림이라고 칠게요. 그럼 이 그림의 내재 가치라는 거는 뭘까요? 이 그림이 가진 내재 가치. 말하자면 캔버스와 유화 물감 뭐 요 정도 아닐까요? 그죠? 이렇게 뭐 캔버스 물감 다 합쳐서 뭐 10만 원도 안 되겠죠? 그러면 10만 원도 안 되는 이 돈을 들여서 이 그림 작품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작품을 살 때 너 10만 원밖에 안 줬으니까 그러면 5만 원에서 20만 원 바운더리에서 사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 둘째 아들이 발로 그리면 발로 캔버스에다가 뭐 물감으로 장난을 치면 그거는 뭐 100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봤을 때 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가격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 산정하는 법은 어떻게 되냐? 이건 미술 작품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예술성입니다. 예술 작품이니까. 두 번째는 희소성이죠. 그러니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흐의 작품을, 특히 저같이 고흐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작품을 만약에 1억 주고 판다고 하면 뭐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사겠죠. 1억은 매우 싼 가격입니다. 만약에 뭐 100억을 주고 판다. 그럼 누군가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100억을 주더라도 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술성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까 이거를 기꺼이 매수할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 역시도 이건 내재 가치가 전혀 없죠. 비트코인이 갑자기 1년 후에 100원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내재 가치가 없으니까. 워렌 버핏은 이게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이게 100억 원이 돼도 별로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약간 이런 이상한 성질을 갖고 있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가 매우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예술성이랑 희소성, 이 두 가지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희소합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개수는 1억 개도 안 돼요. 2100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성인들도 다 한 개씩을 가질 수 없어요. 다른 나라 하나도 안 주고 우리나라가 다 갖는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100만 개가 또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200만 개에서 300만 개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소실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 자체가 정말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개의 비트코인만 가져도 전 세계에 한 3% 안에 든다고 합니다. 한 개의 비트코인만 갖고 있어도 3%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되게 특별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뭐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지금 전북에 살고 있는데 전라도에 아주 잘 지은 그런 아파트도 10억을 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강남의 아파트는 아무리 구축 아파트라고 해도 웬만한 아파트는 10억이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는 뭐 40억이 넘어가죠. 비싼 거는 뭐 한 80억짜리, 100억짜리도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강남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만 이게 비싸다는 거죠. 물론 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갖고 싶은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저처럼. 그냥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가치가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을 갖고 싶은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까 언제든 갑자기 뭐 100원이 될 수도 있다, 10,000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럴 위험성은 사실상 이제는 없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사건이 2024년 1월 10일 날 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승인이 나는 순간 비트코인이 없어질 가능성은 아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자산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특성상 희소성이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게 됐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갑자기 확 오른다, 뭐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물 ETF로 인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건 맞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소요는 될 것 같습니다. 뭐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길게 이야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한 개를 모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 한 개 모은 사람들이 만약에 많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뭐 한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한 개 이상 모았으니까 뭐 몇백만 개 되겠죠. 몇백만 개의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졌다. 이거 자체가 국력이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비트코인 뭐 현물 ETF를 이걸 매수해서 그래도 뭐 비트코인이 가져가는 가격적인 이득 뭐 이런 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현재는 뭐 블랙락이나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력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에선 이걸 살 수가 없어요. 좀 아쉽긴 한데 어찌됐든 이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디서 살 것인가? 어디서? 어떻게? 뭐 이조차도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있어요. 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제 둘째 아들은 저 어렸을 때랑 되게 비슷한데 모으는 걸 좋아해요. 모으는 걸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일단 돈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돈 모으기. 그러니까 현금도 오늘 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100원짜리가 막 200개 있고 1000원짜리가 뭐 거의 한 100장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돈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뭐 이 정도 돈을 모았더라고요. 정말 놀랐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돈을 모아가지고 이 녀석이 돈을 엄청 많이 모았더라고요. 이 모으기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콜렉터 기질이 있는 분들, 뭔가 모으기 좋아하는 분들은 기왕이면 물론 이렇게 돈 모으는 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50년이 지났다. 그러면 지금 가진 100만 원은 50년 후에는 한 10,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이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를 모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죠. 네, 요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 뭐 요런 게 있습니다. 뭐 강남의 대지 지분, 강남의 토지나 뭐 빌딩이나 뭐 강남의 아파트들 이런 게 다른 자산보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네, 요런 게 해당되겠죠. 저는 비트코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꼭 비트코인이 필요 없지 않냐? 나는 강남의 땅이 더 좋은데 강남 부동산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 부동산이면은 충분히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남의 부동산들이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한 1,000만 원이 있다.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 강남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매우 힘들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가 되냐? 분할 매수 매우 어렵죠.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쉽냐? 뭐 임차인 들이거나 뭐 부동산 중개사 통하거나 특히 만약에 우리 집이 지방이다. 그럼 너무너무 힘들죠. 네, 이것도 힘들고. 그러면 세금은 없냐? 세금 매년 이렇게 재산세도 내고 재산세 내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강남 부동산이 좀 비싼 집이 갖고 있다.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도 내고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어마어마하고 요런 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비트코인 어떠냐? 일단 5,000원 이상이면 살 수 있습니다. 5,000원 이상이면 한 뭐 5,000원 사기 좀 그렇다 하면은 10,000원부터 네, 사면 되겠죠. 5,000원씩 살 수는 있어요. 근데 5,000원 이상이면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소액이 있더라도 살 수 있다. 이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 둘째가 제가 진짜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법규상 미성년자가 코인을 살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데 둘째가 만약에 코인을 살 수 있으면 제가 비트코인을 사도록 했을 텐데 그럼 뭐 20만원, 30만원씩 샀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아주 소액부터 모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분할 매수하기가 너무 쉽죠. 10,000원부터 되니까 매일 살 수 있잖아요. 제가 1비트 모으기 운동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1비트 이상 있으니까 저희 와이프에게 1비트를 모아주려고 네, 와이프한테 매일 사라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계속 매일매일 사고 있거든요. 어저께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도 같이 웅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계속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와이프도 매일매일 매수를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일단은 1비트를 채울 때까지 계속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매수하는 과정을 계속 1비트 클럽 게시판에다가 인증을 계속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계속 모아가는 과정을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 부동산 관리하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알죠. 진짜 임차인 관리라던가 부동산 같은 거는 집이잖아요.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낡기도 하고 고장도 나고 그럼 또 고쳐야 되고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경이 좀 많이 쓰이게 돼요.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냥 사놓고 그냥 오히려 관리를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 같은 데다가 사놓고 까먹으면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까먹고 나서 10년, 20년 후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돈이 증가했을 테니까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게 진짜 좋은 자산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원래는 올해까지는 확실하게 올해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보유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제 의견입니다만 내년이나 내후년도 최소한 플러스 2년 나중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플러스 2년 정도는 세금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에는 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공약으로 서로 금투법 폐지하고
그러니까 뭐 증권, 주식 같은 거에 세금 안 매기는 거랑 양도세 안 매긴 거랑 함께 해서 코인도 세금을 좀 면제해 주게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선거가 앞에 있잖아요. 특히 대선은 여기에 좀 직접적이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금도 없고 이런 거를 다 갖춘 자산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 알 텐데 주식은 가장 어려운 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게 종목 선정이에요. 종목 선정은 진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일단 너무 많습니다. 뭐 1000개, 2000개, 미국 주식까지 보면은 뭐 한 거의 1만 개 될 텐데 1만 개의 주식을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종목 선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 사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저희 둘째가 쉽게 모은 이유는 그냥 돈을 모으면 되니까. 그게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비트코인을 모으면 되니까 좀 난이도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1번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그리고 2번 실제 업비트 매수는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매도, 이게 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올해가 매수 적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에서 제일 좋은 게 2024년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2024년 상반기 중에 매수를 마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달이니까 저는 와이프 1비트 채우는 거를, 제 목표는 한 4월이나 5월쯤, 그때쯤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분할 매수해서 그때쯤 매수를 마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는 한 50만원씩 매일 사고 있거든요. 현재 한 0.244개? 요 정도 모았습니다. 제가 인증하면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 모았구나 하고 언제든지 고래동 공부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그럼 분할 매도는 언제쯤 하냐?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한 20년 이상 보유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후 자금으로 와이프가 모은 거를 노후 자금으로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만약에 저 밉다고 이렇게 이제 너랑 안 살아 하면은 근데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되게 잘해야 돼요. 와이프가 이렇게 모은 거를 안 팔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희 와이프는 뭐 꾸준히 하는 걸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50만원씩 매일 사는 거, 이거는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모은 다음에는 팔지 않고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 20년 동안 갖고 있을 사람인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자체 락업을 걸어놨습니다. 찾지 못하게. 이거는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면은 좋지 않을까. 또 혹시 압니까? 20년 후에 우리가 60대가 됐을 때, 한 70살 가까이 됐을 때 100억이 돼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100억. 와. 100억이 이때 돼 있으면 그때 비트코인 팔지 말고 갖고 있을 걸,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반감기가 무려 5번이나 지나잖아요. 100억이 꿈은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어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분실되는 것 때문에 개수는 계속 줄어드니까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10억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 정도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일 것 같아요.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 사이에 있다면 노후 대비를 특별히 더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요쯤이면 저는 우리 노후 대비는 될 것 같으니까, 와이프가 노후 대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와이프한테 잘하면 되겠죠. 쫓겨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계획을 일단 세우고 있고요. 근데 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20년 가져가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6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6천만 원에 사서 이게 만약에 내년쯤에 1억이 됐다, 2억이 됐다, 이런데 안 팔고 있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2025년 하반기부터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한 7, 8월. 제 거는 저는 한 개가 넘게 있으니까 한 개는 저도 계속 가져갈 거예요. 다 팔진 않을 겁니다.
9월부터 빠르면 9월, 네, 늦으면 한 10월, 네, 이 정도부터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때에도 100일간 매일 팔 거예요. 100분할로 100분의 1씩 매일매일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전략 갖고 있는데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쉬워요. 저는 쉬운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쉽다의 기준은 저희 와이프가 실행할 수 있으면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와이프가 바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와이프는 진짜 이런 데 관심 1도 없거든요. 이런 데 관심 1도 없는 저희 와이프도 무난히 할 수 있으면 이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사실 비트코인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비트코인 좋다고 하니까 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좋다고 하니까 매수하면은 언제가 됐든 팔아버릴 수 있어요. 네, 그게 되게 아깝잖아요, 사실. 만약에 나중에 100억이 됐다고 치면 너무 아까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가 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들이 많은데 네, 레이어드 머니 뭐 이런 책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태민 작가님 책들, 오태민 작가님 책은 좀 심오하죠.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네, 이게 더 그레이트가 진짜 어마어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비트코인 뭐 이런 건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 책이에요. 네, 신민철 작가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네, 요 책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이니까 아마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지만 이 영상 하나로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장기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부자가 되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좋은 자산을 큰 힘을 싣고, 큰 힘이라는 거는 시드가 커야 됩니다. 시드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장기 보유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좋은 자산을 큰 시드를 집어넣고 오랫동안 보유하면 된다. 제가 생각하는 시드는 그냥 1BTC 정도면, 1비트코인 정도면 저는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20년을 갖고 있다고 치면은 6천만 원.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이게 충분히 큰 돈이긴 하지만 근데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좀 애매한 금액이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침체장인데 부동산을 투자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기에 물론 좀 올라가서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건 좀 공부를 해서 지금이라도 사도 좋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네,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를 묻어놓고 장기 보유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네, 장기 보유는 진짜 아무리 짧아도 내년 상반기에는 팔지 않는 걸로, 만약에 그 전에라도 팔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맞지 않습니다. 네, 다른 투자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 보유할 마음이 충분히 있다, 나는 20년도 가져갈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은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천만 원 물론 되게 큰 돈이긴 하지만 20년 동안 묻어놓고 내가 없다고 생각해도 하고 살아도 누군가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는 돈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치면 충분히 좀 해볼 만한 투자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실제로 비트코인을 비트에서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K뱅크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최근에 계좌 만든 게 있다면 한 3주 동안은 아마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3주 후에 만드시면 됩니다. K뱅크의 계좌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플에서 업비트라는 어플을 깝니다. 그 다음에 K뱅크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계좌 만들었으니까 계좌번호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미 100만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시입니다. 꼭 100만원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뭐 10만원 넣으셔도 되고, 만원 넣으셔도 되고, 100만원 넣으셔도 되고, 뭐 1억을 넣어도 됩니다. 네, 제가 이 다음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알트코인을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오로지 비트코인만 말씀드린 거예요. BTC.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걸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K뱅크 들어가서 제가 아까 100만원 입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제가 미리 100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입금을 먼저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금을 한 다음에 업비트로 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업비트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 어플을 여세요. 물론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채널 인증이라고 카카오톡 인증하기 뭐 이런 걸로 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업비트를 누르면 요런 창이 나옵니다. 거래소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입출금 메뉴로 갑니다. 입출금. 여기에서 입출금 여기 있죠. 입출금으로 가신 다음에 뭐 하루 동안 보지 않기 뭐 이걸 누르시고 일단 원화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원화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입금을 해야 돼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K뱅크에서 업비트에다 입금을 할 때는 수수료가 전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업비트에 있는 돈을 K뱅크로 현금으로 인출을 할 때는 수수료가 1,000원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2억 원까지예요. 2억 미만이면 뭐 얼마든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100만 원을 한번 입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입금하기 누르고요. 동의를 누릅니다. 입금 금액. 아까 K뱅크에 돈 넣어놨잖아요. K뱅크에 돈이 없으면 당연히 입금이 안 됩니다. 여기다 일단 돈을 넣어놔야 되고, 아까 100만 원 저는 입금했으니까 100만 원 입금 신청을 할게요. 100만 원. 5천 원 이상부터 됩니다. 뭐 500원 뭐 이런 건 안 돼요. 100만 원 하고서 입금 신청을 누릅니다. 이 채널 인증하기 있죠. 저는 카카오톡 인증을 쓰고 있거든요. 카카오톡 인증. 이거를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원화가 생깁니다. 50만 원 입금했다고 치고,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인증서 인증하면은 여기 원화에 돈이 들어와요. 이제부터 한 10만 원을 매수해 보겠다. 10만 원 매수하는 법을 잘 보세요. 거래소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있죠. 다른 거는 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비트코인 매수창이 나오죠. 초보자분들, 특히 주식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것도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장을 눌러요. 그럼 총액이 나오잖아요. 시장을 누르면 총액이 나온다. 여기에서 10만원어치 사고 싶다. 그럼 이 10만원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시장하고 금액 선정하고 시장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일단 매수 버튼을 누르면 10만원어치 매수가 됩니다. 매수 확인 하면은 사졌다고 나오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입출금에서 일단 돈이 들어왔다는 메시지가 올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누르고 비트코인 거래하는, 여기가 비트코인인지 꼭 확인하세요. 다른 코인 사지 마시고 비트코인이어야 됩니다. 매수가 사는 거고 매도가 파는 거거든요. 매도, 팔 때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매도 누르고 시장을 누르신 다음에 10만원어치 사겠다. 총액을 누르고 10만원,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매수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복잡하다, 난 한 방에 다 사고 싶다 하면은 시장을 누르고 총액을 최대로 하면 됩니다. 최대. 그러면 알아서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다 매수를 이렇게 해줍니다. 매수 확인하면 다 이렇게 매수를 해줘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내가 산 거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나가서 투자 내역에 들어가면은 비트코인이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어치 샀는지 뭐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요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리고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저도 캡처를 해볼게요. 반짝하고 캡처되는 거 보이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고래동 공부 카페로 갑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여기 고래동 공부 있죠? 고래동 공부로 온 다음에 여기 메뉴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1비트 모으기 운동 여기 써있죠? 이거를 들어옵니다.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1비트 모으는 중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캡처한 사진을 뭐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등록됐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지고 우리가
1비트 될 때까지 계속 모으시면 됩니다. 그걸 인증해 주시면 되고 1비트 클럽 1비트 이상 모으신 분들은 올해 연말에 오프라인 모임을 고래동 공부에서 한번 주최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비트를 모아서 우리나라 국력이 위상이 높아지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래동 공부 스터디장 성정길입니다. 2월에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시잖아요. 하지만 건물주가 대체 어떻게 될지, 어떤 건물을 사야 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우실 걸로 아는데요. 제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빌딩 생기초 파트 3 아주 쉽고 재밌게 빌딩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 때는 웅달 대표님께서 그동안 읽으셨던 책과 인터뷰에서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저희에게 다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매달 아주 쉽게 훌륭한 인사이트를 많이 전달을 해주셔서 이미 팬들이 되게 많아지셨죠. 3주차 때는 빗소영 대표님께서 독서 모임을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입지센스 정말 초대형 베스트셀러죠. 부동산 관련한 베스트셀러인데 입지센스를 바탕으로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책을 읽고 아웃풋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데요. 저희 고래동 공부에서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아웃풋하고 토론을 하면서 입지센스라는 책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입지센스의 저자이신 헐헐 박성혜 대표님이 직접 나오셔서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면서 답변도 받는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멘탈이 전부다라는 유튜브 운영자시죠. 철이 형께서 나오셔서 이번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보너스로 미국 주식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철이 형 저도 되게 만나보고 싶었던 분인데 이번 기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저도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강의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포함해서 49,000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강 신청하는 법은요. 네이버에 성정길로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공지사항에 고래동 공부 수강 신청 페이지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수강 신청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